투입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타이틀 큐! 대전 거북이 박성수 기자가 가뜩이나 메마른 얼굴이 더욱 퀭해진 가운데 제작진에게 난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바쁜 시간 쪼개고 쪼갰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불러내냐?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며 울부짖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밤중 충남 아산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추격전.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 100% 리얼 실제 상황. 그들은 도대체 왜? 한밤중 레이싱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거북이 뉴스 출연만을 기다려왔다. 공주에 사는 한 남성이 드디어 때가 온 것이라며 거북이 뉴스에 직접 제보를 하고 직접 출연을 하며 급기야 최양락 옆자리는 내 거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계룡산에 살고 있다는 그는 과연 어떤 특종을 가지고 뉴스 평상을 찾아왔을까요? 채널 고정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 박성수 기자가 취재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겨울 되면 이제 손이 꽁꽁, 발이 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그렇죠? 이제 꽁꽁꽁을 미시기로 작정하시네. 아마 여러 개 던져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살아남는 거 이제 그거 캐치하려고 이제 지금 던지는 좋은 작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추워지는 이제 계절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추위를 녹여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그곳. 네, 그 훈훈한 현장을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네. 새벽 5시. 대전에도 저렇게 있구나.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탄 찍어내는 거. 연탄 분장. 오. 계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바쁘시죠? 그냥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88세.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좀 일르게 우리는 좀 일르게 시작해요. 이제 연탄 갖다 파는 사람들이 일찍 와. 그리고 이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천안, 온양 뭐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당진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빨리 실어줘야 돼요. 지금 막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인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뭐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월동용 준비들을 갖다가 네. 미리들 해요. 아, 미리 지금 또 해놓으면은 말렸 때니까 좋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죠.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뭐 도와드리고 있으면 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웬일이래요. 근데 이거 시커먼 거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뱉은 말이니까 제가 그래요. 한번 여기에다가 저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셔. 네 한번 해볼게요. 잘하시네.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삽질 잘 못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삽질 많이 하던 사람 같아. 네 많이 했죠. 콘베이어 벨트 그냥 그대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저거는 이렇게 삽질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면 제가 들어가요. 사장님 물 한 잔만 일단 먹고 갈게요. 일단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삽질 엄청 했잖아요. 5분에 물 한 잔. 저렇게 이제 빠질라 그러는데. 한잔 하고 해요. 네 한 잔만 주세요. 아이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힘들죠. 잠깐 해보니까 마음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뭐 30몇 년간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셨는지 지금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면서 뭐 사고 같은 거 혹시 나신 적 있어요? 새끼손가락이시네요. 벨트
벨트가 섰기 때문에 이름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 이거 움직이는데 갑자기 탁 들어가는 거기 껴가지고 벨트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연탄을 그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찾는 분 그 양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얼마? 예전도 많이 줄었어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연탄 갖고 없애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자꾸만 삭감돼요. 해마다. 그렇지. 저땐 저랬지. 연탄을 난방 제1번이었잖아요. 그렇죠. 전구 46곳? 또 깨지지 않게 잘 또 날라야 되잖아요, 연탄을. 깨지면 큰일 나니까. 이게 우리 해보니까 빠리빠리 해야 되고 저기가 이렇게 간격이 없이 이렇게 이동 중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야 돼요.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가셔. 조심해요. 예. 네, 선생님 저렇게 뭐 연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각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뭐 나가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저 나가서 네. 내 연탄이 네. 제대로 화력을 내 가지고 네. 소비자한테 마음에 맞게끔 다 줬으면 그게 원하고 참 내가 바라는 일이에요. 요즘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 연탄 밀어넣어주고 있어요. 연탄을 밀어넣는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직접 해요. 다른 직원 인건비가 비싸서 안 돼요. 자녀분들은 뭐 하시는 말씀은 없나요? 아니 이제 그만하라긴 그만하라고 하는데 네. 난 이게 애착이 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연탄 떼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빈곤하지 않아. 아무래도 없는 사람이요. 난 이 연탄 한 군형 남을 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한 사람이라도 연탄을 그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가 이제 그만둬야지. 이곳 취재를 온다고 해서 저도 어제부터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하는데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그 이웃 그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연탄 공장에서 거북이 뉴스의 거북이 기자 박성수였습니다. 그 박성수 기자, 아직도 얼굴이 팽해 보여요. 예. 연탄가루 이렇게 잘 씻고는 오신 거예요? 아직 안 씻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를 한번 이렇게 놓고서는 딱 봤더니 이제 손가락 끝에 이제 시커멓게 되고 탄가루.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거북이 가방, 초록색 거북이 가방도 검정색 거북이가 된 거예요, 그게. 그거 몇 시간 했는데도. 네네네. 와. 아니, 그래서 뭐 지금 잠깐 일하셨는데도 이렇게 그 탄가루가 이제 몸에 남을 정도면 사실 88배 우리 어르신 사장님은 네. 건강은 좀 괜찮으실지 그 부분 좀 걱정되기도 해요. 하여튼 다행하게도 이제 그 VCR에서 보여줬듯이 좀 건강하시고 또 사장님 이제 말씀에 뵙기에는. 의하면은 이제 건강에는 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는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말씀을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탄을 필요로 하는 뭐 어느 한 가정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자기의 연탄을 계속해서 만드실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이제 맴돌고 있어요. 근데 네. 앞으로도 계속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연탄 구이집 많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연탄으로 구우면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삼겹살도 굽고 곱창도 굽고 이렇게 간고등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굽고. 아유. 연탄불을 구우면 그게 다른 데 구우는 것보다 예, 더 맛있어. 맛있어도 연탄 더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불향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까 좀 고단하기는 하셨겠지만 화면에서 얼굴 표정은 참 좀 온화해 보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었어. 그거 좀 아니. 하다 보면 여기 막 꺼옇게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서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진짜 누구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훈훈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하시는 말씀들에게 다 마음속에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연탄을 보면은 우리 시절이 생각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때는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지금은 보니까 연탄을 지붕 밑에 처마 밑에다가 쫙 쌌는데 그 시절에 그런 거 없었어요. 퇴근하는 길에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새끼줄에 깨가지고 들고 야. 퇴근하는 그 가장의 뒷모습. 당일 일하고 오면서 말 일시 그대로 사셔가지고. 쌀 한 봉지 사서 들고 한 손에는 연탄 2개 정도 이렇게 네. 깨가지고 그래도 그게 그 이튿날 하루를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셔서 이제 중장비로도 직접 그 어르신 사장님께서 운전도 하시고 그러던데 네. 연탄 시장이 이제 점점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따뜻한 마음을 이어오고 계시는 사장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럼요. 예 주변에서 이렇게 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연탄을 구입해서 연탄 은행에 이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신청해서 그 배달 봉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배달 봉사 배달 봉사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배달 나갔는데 따로 나갈 수 있다. 네네.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올 겨울은 연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뜨겁게 한번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희생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한 3년째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날라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 돈을 보내드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탄을 사서 불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네.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현안. 자동차 추격 전문인 것 같아요. 자동차 브레이크박스 영상이고. 네. 그 블랙박스에 담긴 생생한 검거 현장이었는데요. 네. 긴급 출동한 경찰차를 앞서서 안내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차량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절도 현장이네요, 저기. 뭐 길바닥에서 뭘 훔쳐? 길바닥이 아니라 네, 자세히 보시면요. 지갑을 세우고 있죠. 훔쳤어요? 돈 쓰는 것 같은데. 확실히 보면. 봤어. 아. 저 건너편 차가 본 거예요. 어머. 어차피 야. 이 차인가? 이 차가 살짝 이렇게 비껴주잖아요. 가라고. 안내하고. 저쪽에 있다고 손가락으로. 예. 경찰 앞에 안내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가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새벽. 박성수 씨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자체 음성 변조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가고 있다. 네, 지난 9월 22일 새벽 112에 걸려온 신고자의 그 신고 내용을 음성 변조한
그 전화 내용인데요. 아. 네, 제보를 한 시민은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이 나타날 때까지 용의자를 끝까지 지켜본 것이죠. 아, 이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신고만 하고 이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면 이제 뒷일은 경찰이 뭐 알아서 하겠지. 자기 볼일을 보는데 그 시민은 대단하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또 이제 뭐냐면은 경찰과 이제 연락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용의자가 어디로 가고 있다, 동선을 알려주고. 계속 추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 이제 도착한 경찰에게 손짓으로 절도범이 저쪽에 있다라고 이제 해서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두운 골목이 많다 보니까 시민과 계속 통화하면서 시민이 추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짐작하고 돌아서 경광등을 끄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탁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한적한 골목에 구석으로 탁 숨더니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딱 가니까 시민이 거기서 아 저쪽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지갑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광등 끄고 거기부터는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거기부터 이제 직접 내려서 뛰어서 한 20-30m 뛰어서 달려가가지고 탁 덮쳐가지고 잡았죠. 아니 근데 진짜 이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렇게 자고 있는 내 지갑이 없어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짓도 빼앗는 줄 알겠죠. 뭐. 이거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진짜 얼굴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시민분을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감사하다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신분 공개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네, 이제 끝까지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연락이 왔으면은 아 제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더 했을 텐데 저분했던 그 영웅다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시민 뭐 저희가 얼굴은 못 봤지만 손가락은 봤잖아요. 그것만으로 손가락도 아주 다행이에요. 정의롭게 생겼어. 그렇죠? 잘 생겼어요 손가락이. 맞습니다. 예. 용감한 시민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 사회가 밝고 이렇게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거북이 사건 수첩 두 번째 현장 한번 보시죠. 아산. 뭐야? 방금 사람. 음주 단속을 피해가지고 와, 저거 진짜 위험하다. 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제. 경찰차가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술 취해서 도망가는 경찰이 뭐 저거는 또 제 막 더 큰 2차 사고. 예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어. 검거했네. 이야. 도망가는 자와 이제 쫓아가는 자 이제 한밤중 이제 아산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차량 추격전인데요. 경찰에 검거된 이 남자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네. 2018년 9월 9일 자정 긴박했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찔리는 게 있어서. 야 엄청 영화다 영화. 빨간불에도 막 지나가. 자기는 술 먹은 죄로 도망가는 거구나. 와 경찰차도 진짜 저거 운명을 감수하고 그냥 추격하는 거 아니야. 놓치면 안 되니까. 뭐 신호 무시하고 계속 달리네요. 어우 아찔하다. 사거리에서. 지금 신호가 빨간불이 그래서 계속 빨간불에 달리는 거예요. 와 경찰차 한두 대가 지금 혼자 막 출동한 게 사방에서 막 아니에요. 나타났어. 네. 어이구. 야. 맞은편에서 어머. 아 후진까지 하는 거. 오. 아 그렇게 경찰차를 경찰차에 들이받고 불에 빠지네. 들이받고 지금 섰어요. 저 차에. 요 사건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구대 근무할 당시 이제 수배 차량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마 사거리에서 이제 그 계룡시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저게 보면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 당시 그 추격하는 사람의 그 경찰관이라든가 경찰관의 그 심정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추격하다 보면은 솔직히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심장이 두렵죠. 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상황 이제 빨간불에서 경찰차도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신고위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빨간불을 지나가다가 다른 시민분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또 이제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또 그렇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이제 아산시 은봉면에서 그 도주하기 시작해서 이제 천안 도주 차량이 천안시까지 무려 13km를 도주했습니다. 어머 멀리도 갔다. 네네. 그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도주하다 이제 멈춘 차량을 천안 서북경찰서 순찰차가 앞을 막고 아산 은봉경찰서 순찰차가 이제 뒤를 막아서 연합을 옴짝달싹하게 했구나. 못하게 한 다음에 공조했구나. 네, 앞뒤를 이제 막아서 건거한 거죠. 천안경찰과 아산경찰의 이제 공조로 도주범을 건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진짜 위험했네요. 이 한밤중에 이거 무슨 난리야. 그러게요. 천안과 아산을 떠들썩하게 한 현장이었네요. 네. 그 당시 건거에 나섰던 경찰에게 좀 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때 당시에는 비상등을 켜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그 차가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뒷머리 쪽이 이제 우리 순찰차가 막고 있었는데요. 후진을 넣긴 넣는데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순찰차만 쿵 하고 받고 이렇게 사고 내고 거기서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볼 적에는 이제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천안하고 이제 우리 순찰차하고 이렇게 추격할 때부터 공조가 좀 돼가지고요. 양쪽으로 안전하게 잘 이렇게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날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끈질긴 경찰이 있기에 이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간다. 이제 한 걸음 도망가면 우리는 두 걸음 쫓아간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더 빨리 다가가서겠습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합니다. To be continue.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충남의 명산 하면 어디죠? 당연히 계룡산이죠. 당연히 계룡산. 이수진 네. 기자가 맞출 줄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이 발견된 건지, 멧돼지가 뭐 떼거리로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네. 예, 이번 소식은 뉴페이스 거북입니다. 공주 거북이 오선균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오선균 기자 들리죠? 제 목소리 나와주세요. 임대한 기자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저는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북이 기자 오성균입니다. 올해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낭만 기자시네 아주. 예. 아우 그림 같다. 근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룡산에? 여기가 계룡산 국립공원인 거는 아셨나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그전에 모르셨고. 얼마 안 됐어요. 네. 올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50년. 이제 이거였어. 아들이 작아가지고 아들 데리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시설을 보니까 많이 그 보완을 많이 해서 걷는데 이제 많이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요 바닥에 요 매트인가 이거 깔아놔가지고 참 편리하더라고요. 예, 이곳 계룡산 국립공원은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올해가 계룡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데요. 계룡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해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떤 새 단장을 했는지 살펴보실까요?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새 단장이라니요. 네,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지역인데요. 네, 수통골은 여기 이 수통골 계곡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수통골 계곡,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저수지 주변을 도는 요 탐방로가 되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데크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들이 깔려 있는데요.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노후화돼서 좀 안전에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데크 부분을 저희가 쭉 따라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 계곡편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난간도 보강을 해서 많은 분들 안심하고 수통골 지역 찾으실 수 있게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걷기 좋게 돼 있어요. 옛날이구나. 아 저렇게 돌밭이었어요. 길을 내는 거지 이제 등산객들.
야. 다니라고. 동학사는 그 현재 이곳 위에 산불루목 쪽에 있는 남매탑에서 창건돼서 이렇게 지금 보신 동학사까지로 이어져 왔는데요. 남매탑에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바로 상원스님과 그다음에 호랑이가 업고 온 처녀에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동학사에 이렇게 많은 탐방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바위가 바로 울바위라는 바위인데요. 세조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세조의 전 왕인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단종복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육신이라는 분, 성상문, 박팽년 이런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육신이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자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육신을 제사 지냈던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가마를 타고 지금 보시고 있는 울바위 쪽으로 내려오시다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가마를 잠깐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마에서 내려서 자작자작 여기까지 걸으셔서 이 울바위를 잡고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곳이 바로 이 울바위 전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계룡산 국립공원의 5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이 올해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지천명인 거죠. 그래서 계룡산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최첨단 시대네요. 사진전도 하고. 계룡산의 사계절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사진 통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출품해 주신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이 있을까요? 계룡산에 자주 왔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촬영하고 수집한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그래서 예전 보면은 심지어 이게 150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이제 몇천 원 하는데 이거 3년 동안 모은 입장권입니다. 이 거리 저 거리 강거리. 오선균 기자와 함께한 계룡산 국립공원 나들이 어떠셨나요? 계룡산 국립공원이 올해로 50주년입니다. 국민과 함께한 50년, 앞으로 함께할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들의 든든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다음부터는 꼭 스튜디오에서 최양락 씨와 함께 평상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엔 꼭 평상에서 뵐게요. 아니 뭐 자리라도 지금 뭐 좀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이 자리를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공주 오선균 기자의 아주 똑 떨어지는 그런 설명으로 좀 한번 봤는데 정말 이 계룡산이 사계절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가을철 알록달록 그 단풍으로 물든 계룡산이 참 보기가 좋다 싶은데 지금이 제일 예, 맞아요. 여기에 이제 50주년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라는 특별한 이 소식까지 더하니까 참 더 좋았습니다. 예. 근데 뭐 다 좋았는데 막판에 그냥 거기서 끝내지. 다시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뭘 하고 불편하셨구나. 그러니까 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공주 이 거북이 기자 오선균 새로운 기자 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꼭 특종 들고 거북이 평상에 나와주셔 환영하겠습니다. 네, 50년을 넘어서 앞으로 뭐 70년, 80년 우리 오선균 거북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 좋은 풍경 계속 봐야지. 자손만대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한 번 없을까?
전부 노화돼가지고 일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참 도와주시는데 참 대단히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지금 보시는 사진은 누군가의 겨울을 든든하게 책임져줄 연탄이 배달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사진 한 장이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참 간절한 그런 풍경입니다. 3.65kg. 한번 붙으면 10시간의 행복을 주는 온기. 한 장 가격 700원의 연탄. 오늘은 연탄 한 장이 참 소중한 이웃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가구 수는 약 1967만 가구. 그중 연탄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15만 가구입니다. 매년 오르는 연탄 가격만큼 함께 늘어났으면 하는 후원은 그저 바람일 뿐. 더욱더 맺은 후원은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 비상을 불러옵니다. 한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가구당 1000장에서 1500장. 하지만 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가장 추운 1, 2월이 되면 온정의 손길도 긴 한파의 꽁꽁 얼어 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 앞선다. 연탄불의 의지에 추위를 견디는 한 노인의 허탈한 한마디입니다. 설상가상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다는 예보에 다가오는 겨울이 무섭기만 합니다. 뭐 괜찮아요. 우리 집엔 온수 콸콸 쏟아지니까 뭐 괜찮아요. 나만 등 떼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뭐. 남 걱정을 뭘 한대요? 올겨울은 이런 괜찮음이 없는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고 싶습니다. 이상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우리 최연수 아나운서는 혹시 네. 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죠. 욕심이 많아서 다 좋아하지 뭐. 저는 지난주에도 만인산 다녀왔어요. 만인산을 왜 가냐? 호떡이 너무 맛있거든요. 호떡 먹으러 갔어요. 산을 좋아하는 게요. 그 딱 주차장까지만. 봄, 가을이면 정말 산행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평소보다 봄, 가을에 특히 2배가 는다고 그래요. 네.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971년도에 한국산악회 등산학교를 수료한 산악인으로 지금은 이제 계룡산 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구조의 신. 구조의 신. 많이 나오시네. 신특집이네. 산악구조대원 우리가 아는 그런 뭐 구조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적인 구조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계룡산이 이제 국립공원 지정된 지 50년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 민간 산악 구조대 활동을 계룡산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계룡산이 좋아서 또 이제 계룡산에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83년대 구조가 당선됐으니까 지금 36년째 생활 구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만? 예. 산악 구조대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83년도 만들기 전에는. 예, 그렇죠. 근데 굳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산악 구조대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산을 다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시절에는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한국산악회 등산학교를 수료하고 군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제가 충남도 한국산악회라고 참 대전에 있는데요. 그 산악회에 적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태어나시고 자란 곳이 계룡산 주변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도 어려서부터 계룡산 주변에 살았고. 어디? 학봉에서 그 산 밑에서. 한 가지가 거기가 학봉리죠? 예. 지금도 제가 집을 다시 졌습니다만은 떠나지 못하고 지금 계룡산에 집 다시 져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을 지키고 계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명성이 대단했죠. 아이고. 뭐 산신령님이라든가 또는 뭐 계룡산 지역사령관이라든가 또는 난리 납니다. 새할머니 해가지고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유명하셨군요. 그러니 제가 계룡산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얼굴에 그 모습이 당시에 뭐 이렇게 취재도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출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뭐 인간극장에도 나오셨었고 또 뭐 아침마당이니 뭐 자기 일도 그냥 머리가 터지게 바쁜 사람이. 할머니는 젊은 대원들을 제치고 선두에 섰다. 페이스 맞춰가지고 천천히 나름맞게. 속도 모르고 아들이 단박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 계룡산에서만 25년인데 오늘만큼은 아들의 걱정이 별로 반갑지가 않다. 산에서 산새들이라든가 이 겨울나기 어떻게 겨울이 나는가 이런 게 많이 유명인이셨군요. 계룡산 산장 할머니의 휘파람 소리에 어디선가 곤줄박이 한 마리가 날아와 할머니 손에 땅콩을 쪼아 먹습니다. 올해 74살의 김기순 할머니가 새들과 친해지게 된 것은 지난 77년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산을 아무리 잘 타고 잘 아셔도 그 산만 오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단하죠.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야 많이 이제 접해봤지만은 이제 사실상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에 오르막 내려막 경사지고 절벽이 있고 이런 데서 환자를 저기 이제 들거대 이렇게 참 환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걸 6명 인원이 없으면 4명이 이걸 들고 내려온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저 들것 옆에 있는 장비들을 같이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예,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저게 환자의 실는 뭐 그런 들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들것은 이제 환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전부 고정시켜가지고. 그렇군요. 아, 이건 사실 혼자 그냥 산행만 하고 내려올 때 다리가 후두르르 떨려가지고 혼자 몸도 감당이 안 되는데. 계룡산에서 36년째 민간 산악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산악인 정명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수없이 매 계절마다 이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간 정말 잊고 있었다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제 민폐가 될까봐 산에를 안 가요. 왜요? 왜? 혹시 또 이철이 산에 가서 다쳐가지고 또 우리 구조대 대원들 고생시킬까봐 밑에서 그냥 놀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체격이 있으신 분도 구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 나름 있으신 거죠?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무조건 다 뭐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30대, 40대 후반 나이 드신 분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운동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몸에 쥐가 나고. 근데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몸에 쥐가 난다면 다 발이에 운동선수도 뭐 축구하다 보면 발에 쥐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쥐가 나기 시작하면 전신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막 몸이 막 틀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안정을 시키면은 꼭 붙들고 절대 안 놓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거예요. 전신이 쥐가 나 그런 경우 처음 들어. 온몸에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구조의 신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으시다고 말씀을 전하셨대요. 예. 저희 구조대원들은 참 정말로 전문 산악인들입니다. 참 지금은 뭐 119 구조대에서 많이 그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는 서포트 하잖아요. 네.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산불 예방 또 산불 나면은 헬기가 물을 부어도 안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올라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예, 물통 메고 올라가가지고 참 진화하고. 근데도 불평하는 대원들이 없어요. 나는 이 대원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선생님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들이 산행을 할 때 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나요? 초보자들은 안 가는 게 낫지. 밑에 계세요, 밑에. 하여 초보자든 뭐 또는 전문가든 간에 일단은 지킬 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로 아닌 곳에는 절대 산행을 해서는 안 돼요. 등산로 아닌 곳에 산행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왜 산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산이 아닌 경우에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있을 경우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이 길로 갔다가 혹시 정말 낭떠러지라도 만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코스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아. 그럼 제가 일단은 우리가 그 산을 다닐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산에 가면은 처음에 가든 또는 전문적으로 산을 다니든 간에 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몸을 스트레칭 해줘가지고 또는 그 인대라든가 이런 부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행을 천천히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한 20-30분 동안은 천천히 내 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행을 해주시고. 아니 누가 앞에 가면은 막 또 내가 질사를 막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먼저 가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쉴 때 체온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항상 내 배낭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예벌로. 그리고 항상 내가 5시간 산행을 한다면은 시간별로 나의 체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산행을 4시간 더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또는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만일에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은 바로 백해야 돼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또 사고 나요. 네. 산행을 자주 해서 그런 경험을 쌓지 않으면 초보자라든가 얼마 그렇죠. 산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무리수를 안 된다는 거죠. 짧은 거리부터. 그래서 저도 늘 주차장 쪽만 갔다가 입구까지만 갔다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입구까지만 가시면은 계룡산을 가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동학사만 갔다가 냄새만 맡고 오는 거죠. 이 계룡산 국립공원 50주년이 또 좀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계룡산을 다닌 거는 뭐 한 40년 넘게 그렇겠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때 계룡산하고 지금 계룡산은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버리는 당연히 버려도 되는 줄 아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매주 올라가서 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산은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무엇이 더해지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룡산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계룡산은 정말 좋은 산입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이거와 똑같은 그런 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연탄에서부터 구조, 봉사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시는 우리 이웃까지 정말 훈훈한 이야기들 만나봐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이래서 인생이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사는 게 좀 팍팍하다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